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 좋고 이제 시원해졌는데, 여러분은 별로 시원하지 않으시죠?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를 테스트하네요. 네, 이더리움이 2,000달러 올라가면 매도 물량이 잔뜩 대기하고 있다는 건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이 이제 그만 버티기 너무 힘들다, 비트코인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가격이 이더인 경우 2,000달러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저항을 받고 쭉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연준의 어떤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섞이면서 또 이렇게 조정을 또 심하게 받네요. 근데 또 이제 이더가 이 머치가 뭐 잘 안 되면 더 많이 꺼지겠지만, 뭐 어렵다 하면서 이제 성공하겠죠. 성공하면 전반적으로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패닉에 빠져서 정리하고 이제 떠나시는 건 또 뭐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겨울이라도 이렇게 기복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찬스가 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욕심내지 않고 정리하고 나가실 분들은 또 기다렸다가 또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의 그냥 그 좋은 일하기보다는 한번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남아 계신 분들, 같이 가야 되죠. 어쩔 수 없죠. 남아 계시길 마음 먹으신 분들, 그냥 저하고 천천히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원래 겨울이 이렇습니다. 뭐 하나로 이렇게 확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글의 비트코인 그 서치가 줄었답니다. 보통 이거를 언론에서는 구글도 이제 구글 서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요, 관심 밖으로 벗어났을 때 그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쌓여 나가면서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험악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대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정부 당국자들에게 그 재량적인 어떤 그런 여지를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낫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합리적인 정책을 만든다거나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더 낫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제 강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강의가 내일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제 소개, 학생들 소개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한 9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게요. 야간대학원 학생들이 보통 학점 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자기 집이나 회사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전부 현장 강의거든요. 그러면 제 앞이나 제 뒤에 현장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제 앞이나 뒤도 온라인인데 일부러 와서 제 강의를 1시간 듣고 간다? 이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게다가 매 회마다 책이 바뀌어요. 이런 무리한 커리큘럼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2명, 3명 돼서 폐강될까 이렇게 했는데 9분이나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이렇게 신뢰하고 공부하겠다고 신청해준 대학원생들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격려의 말을 하고 싶고요. 여기서 해서 아무 의미 없지만 다 A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시험 삼아서 스마트폰으로 이게 저희가 굉장히 큰 고가의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 촬영 기사 오테버스에서 촬영에 쓰고 있는 그런 해상도 높은 그런 카메라로 생방송을 할 수 있을 텐데, 믹서기가 그런 거를 담아내려면 한 수천만 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현장 강의 찍습니다. 시험 삼아서 하는 거고요. 내일 학생들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끝나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늦게 켤 거고요. 매주 화요일 8시부터 9시까지는 순조로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스마트폰 생방을 보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오태버스에서 방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원 다니셔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현장 학점은 못 드리지만 현장 강의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게 생방송 끝나면 영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해서 한 3달 후, 빨라야 2달 후에 이제 하나의 풀 패키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이 강의를 좀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정학과 국제통화 시스템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엮어서 만들어낸 담론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파편적인 거는 있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훑고 있는 담론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래도 지난 2, 3년 동안 이 부분을 팠고요.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요번 주 말에 여러분들 예약 판매 응해 주셔가지고 전달되는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의 마지막 장이고요. 이 건대 강의는 그것이 왜 그런 결론에 이르는지를 이제 체계적인 학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풀어갑니다. 원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투자라든가 그런 그 회사의 전략적인 그림을 그릴 때 거의 반드시 지정학적인 전문가가 그 컨설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고요. 그리고 있더라도 그냥 교수들이 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교수라는 직함을 달면 그냥 전문가 취급이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그 학문적인 어떤 엄격성 속에서 논문을 쓰는 것과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학제 간의 어떤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투자나 회사의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것과는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국제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와중에 또 비트코인이라는 만만치 않은 변수가 떠오른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 거시경제학의 국제통화 시스템을 가지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도 드문데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까지 넣어서 이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지난 8년 동안의 공부에 어떤 결정판은 바로 이 패키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했던 여러 가지 지난 1년 동안의 것들은 사실은 저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많은 걸 주장했던 걸 제가 정리한 거고요. 너무 영상이 많다. 그래서 제가 클래스 U에서 지난주에 가서 찍었습니다. 27개의 강의로 10분, 20분짜리 잘라가지고 27개 강의를 찍었고, 그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알러지라고 한다면 이제 초급, 중급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드라고 하는 거,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정리하는 데는 그 강의가 딱 좋고요. 그걸로 이제 좀 만족이 안 된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런 거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때는 메타버스 이러면서 이렇게 몽환적인 세계를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중국은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어떻게 이걸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국가적인 이런 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비트코인을 이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기존의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렷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뚜렷한 특이한 현상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특히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국가 간의 무역 적자국, 무역 흑자국,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환율 조작을 하려고 싶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어떤 그런 이해관계, 자본 유출에 민감한 나라, 자본 유출에 더 개방적인 나라, 이런 나라들 간의 역학 관계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하나의 체계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풀 패키지가 되는데 일단 강의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고 정리가 되면 영상으로 남기든지 아니면 제가 또 책을 쓰든지 해야 되겠죠. 어쨌건 그런 야심찬 도전을 해서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의 이제 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어떤 지적 여행에서의 어떤 그런 종합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언제까지 제가 학자도 아닌데, 이제 이것까지 했으면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이제 더 발전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제 역할은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강의도 이제 학교하고 공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번 학기를 마지막 학기가 돼서 욕심을 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지만 전부 오프라인 가서 학생들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내년부터는 아마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돼서 아마 대학원 강의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두 개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테버스에서 이제 모든 건 다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실험을 하고 있죠. 바로 비트코인 초창기 문화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은 오템이 알트 팔아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팝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안 팝니다.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거래소에서 돈 주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이게 아이템이 아니에요. 구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초창기 문화처럼 주고받는 겁니다. 원래 비트코인 문화는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거래소 갖고 있다가 어디다가 스테이킹 막히고 이자 뽀찌 생각하다가 날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리적 지갑 좋지만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이거 아닙니다. 원래 나눠주고 받고 피어 투 피어 스마트폰 지갑으로 이렇게 주고 받아가면서 연습하고 자기가 파이썬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개인 키를 만들어서 그 공개 키, 그 다음에 공개 주소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보고 빼고 이런 걸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위해서 만든 시스템은 아니지만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켰고 다시 이제 플레이스토어하고 iOS 올리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왑을 하든지 임포트를 해가지고 종이 지갑에 있는 거 빼내서 다시 여러분들이 다른 종이 지갑에 넣고 그 다음에 비트 어드레스 ORG 가갖고 지갑 만들어가지고 넣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면 여러분들이 파이썬 조작해가지고 직접 넣어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제 저하고 천천히 같이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알트 프로젝트라는 게 먼저 어떤 상장해가지고 팔고 물리게 하고 뭐 이런 난장판을 만들고 현행법을 무리하게 어겨서 투자받고 이러는데요.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원래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그냥 이 테크놀로지 자체를 누리고 즐기고 배우는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이제 단지 실행만이 아니라 이런 이론적인 것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상장 언제 하냐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상장을 안 해도 그게 가격을 가지려면 다 가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토요일에 오도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실시간 링크를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거는 오도클을 주최하는 양현재에서 판단하신 건데. 그래서 얘기가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본의 아니게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실시간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니까. 토요일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만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진국 함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미들 인컴 트랩이죠. 그래서 이걸 중진국 함정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중진국이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중간소득 함정이라고 했는데 아마 한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잘하신 분들은 지금 특히 젊은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한국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늘 발전하고 있고 해일조선이라고는 하지만 101개의 중진국 중에 40년 후에 뚜껑 열어봤더니 이걸 탈피한 나라가 13개 국가밖에 안 되는데 이건 중국의 보고서입니다. 13개 국가밖에 안 되는데 4-5개 국가는 유럽 국가다. 유럽은 EU에 가입을 하면서 그것이 그냥 자기네 자력으로 된 게 아니라 독일의 힘을 그냥 얹혀서 중진국을 넘어갔는데 그리스가 대표적이죠. 근데 한국, 대만,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그냥 자력으로 넘어갔다. 나머지 도시국가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그게 이제 중진국 함정, 중국이 지금 빠져 있는 중진국 함정하고 한국하고 뭐가 사회 구조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런 고민을 해본 겁니다. 이 국제정치 지정학하고 비트코인하고 국제통화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민국은 일천하고 특히 너무 음모론에 오염이 되어 있죠. 영일이들이 너무 많고 0과 1 사이에 어떤 스펙트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만능이든지 미국이 아무것도 아니든지 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좀 깝깝하죠. 음모론은 서사를 위해서 만든 설명 체계죠. 그래서 설명에는 우리가 되돌아보는 통찰을 통해 가지고 설명에는 매우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되고 근데 예측력이 없죠. 근데 기존의 학문의 도움을 받고 이론의 도움을 받으면 모양은 음모론하고 상당히 유사할 수도 있지만 예측력을 갖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오도클에서는 굉장히 어떤 단기적인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들을 이런 거는 50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50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50년, 70년 적어도 30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공부가 왜 어렵냐면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이나 국제정치학이 영화 대본을 쓰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루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단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건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거에서의 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 이론들이 있으니까 먼저 그거를 우리가 비전문가들에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정치의 플레이어들의 어떤 성향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음모론으로 가버려서 국가가 그냥 막 엄청 탐욕스럽고 막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개팍한 성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막 변덕스럽게 막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런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구조 속에.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고요. 여러분들 한번 내일 한번 오테버스에서 한번 접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생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강의실이 커버되고 제가 또 가만히 서서 한 스타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실험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되면 매주 화요일 8시에서 9시까지는 그냥 생방 보시고 다시 보려면 2달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료가 될지도 몰라요. 다시 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적 탐험 이제 거의 최종 단계에 왔는데 한 학기 동안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겨울이다 생각하시고 겨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하시고 잘 견뎌나가시길 바라고 이제 털고 나가고 내 스트레스 감당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좋은 기회가 또 오니까 그때 털고 나가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또 도중에 제가 검토할 뉴스가 터지면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